여기는 전부 농촌 지역이고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절대적이기도 하고, 그분이 정말로 학생, 나를 위해서 분석해가지고 정해주는 거니까, 요건 왜 그렇고 요건 안 되고, 공주사 되는 것 때문에 안 되고, 경북사 되는 전라도님이 경북 가서 공부하려면 힘들 테지만, 그러나 네가 예를 들어서 구두닦기를 한들 저러고 와버리는데 어떤 놈이 알겠냐. 괜찮다. 뭔 일인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배짱으로 갔는데 사실은 고생은 더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고생도 고생이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미국 와서 미국 와서 1999년인가요? 어디에서 그 최면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학교인데, 원래 그때 당시는 이제 초기였어요. 초기. 아주 초창기. 이강일 박사라고 그분이 시작할 텐데, 학교 체제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학교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쨌든 시작해서 배우고 보니까 1년을 배웠어요. 배우고 보니까 이걸 내가 젊은 시절에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정치도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병을 치료하는 기술로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심이 있으니까 한의학도, 원래는 제가 생물학 가르쳤는데 약초 같은 것도 가르쳤어요. 식물 분류를 해서. 그 인연으로 해서 한의과대학 학장 6년 했는데, 한의사를 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식물도 좋았지만, 식물도 보면요, 식물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삽니다. 이것들도 동물처럼. 동물은 금방금방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100년, 1000년, 만년 이런 긴 시간에서 보면 식물도 움직여요. 말하자면 1960년대 제주도에는 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귤을 수입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근에도 귤이 재배가 됩니다. 온도가 막 변화했어. 그러니까 몇십 년, 100년 사이에 남방으로부터 제주도에서 남해안으로 상륙을 한 거예요. 느리게지만 그걸 이제 몇백 년에 하나씩, 100년에 하나씩 점을 찍는다면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역시. 어쨌든 한 1년 공부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어떤 점이 좋냐면 한의는 금방 아픈 걸 치료해 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픔을 경감시켜 주니까. 죽을 걸 살린다고 하는 정도는 이제 또 틀리지만, 그랬는데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보면 그냥 피부가 다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아픔보다는 정말로 어떤 마음 아픔, 어떤 경험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로 돼서 오는 아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잖아요.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그건 살을 애는 아픔은 아닐지라도 실제로 마음 아픔은 살을 애는 아픔보다도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목숨도 끊고 그러죠. 이것을 어떻게 약으로, 침으로 수술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치료 방법은 바로 최면이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 최면이란 말 자체가 좀 그래서 그렇지,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조절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마음의 병들은
과거에서 와요. 과거에서. 과거 때문에 마음병이 생겨요. 현재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떤 경험이 과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충격적이거나 잘못되거나 나에게 어떤 자극적인 그런 경험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작용을 해서 현재, 과거가 현재 와서 병을 일으킨 겁니다. 그 과거라는 건 어디서 왔냐?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서 온 거야, 미래에서. 그렇죠?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죠? 미래는 뭐였죠? 오면은 현재가 되죠. 이제 지나면은 과거인데, 우리 현재 뭐 어떠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현재는요 순간뿐입니다. 순간. 똑딱 하면 미래는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3분 전에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 과거로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 과거 아픔은 현재 왔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럼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게 중요하죠. 미래를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미래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병들이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하는 학문이 필요한데 동양에서 이 미래라는 것은 동양에서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동양 그러면 극동에서도 이제 동양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민족, 동이족이죠, 동이족. 동이족에 의해서 발전된 문화입니다. 중국 문화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다 동이족.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공자님도 우리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다 원래 중국은요, 지금까지 역사 중에 자기들 스스로 통치할 때는 당나라 때 150년인가 그 정도 한 번뿐이었습니다. 전부 이민족, 특히 만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종족들이 다 조원에 가서 통치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자기들 역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역사까지도 끌어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어느 기회에 남북이 통일되고 만주를 회복하고 원래 우리 땅을 회복하고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래에 관한 그것이 그 학문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주역 이런 학문이 있어요. 미래를 읽는 학문. 어쨌든 그렇게 돼가는데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도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가 필요냐? 공부라는 것도요, 우리 병이나 아픔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작동하는 원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다 치료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것을 병을 치료하는 데다가 붙여서 설명하면 의학이 되는 것이고, 공부하는 데 붙여서 그 용어나 이런 걸 따로 해서 정리해서 설명하면 공부를 하는 기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쉽게 좀 더 에너지를 쏘지 않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부모 입장에서도 애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는 그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책을 펴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선생님들이 읽고 해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다 출판해놓고 처음에는 얼마나 팔렸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이런 게 많이 이용이 됐으면 싶어서 만든 책이고, 공부의 그 자녀 공부를 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다 하는 것은, 우리도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앞으로는 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거고,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필요하고, 우리가 장차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많은 어떤 것을 이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적인 정리된 어떤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옛날에는 뭐 컨사이스를 통째로 외우는 우리 친구 중에 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컨사이스가 크지만 옛날에는 얇은 거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멍청하게 공부를 했어. 진짜 다 외워. 줄줄줄 외워. 그렇다고 그 학생이 유명하고 큰 인물이 됐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식을 몰라. 그 좋은 머리, 이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사전만 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부를 잘못 시켜서 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될 사람도 못되게 만들었다. 이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그 공부 방법이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지금도 사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출세하는 길이 그것뿐이었으니까 오직 그것에 매달렸습니다. 평생 매달린 사람도 있어요. 아홉 번 봐서 됐다는, 그 우리 대통령도 9번 봐서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끈기가 있다 이렇게 되지만, 글쎄 한 3번, 4번 봐서 안 되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9번, 10번 돼서 되니까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론 검사는 나쁜 범죄를 색출하고 기소를 해서 죄를 받게 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정도가 있어요. 죄를 주는 것도, 죄도 정말로 나쁘게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경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살기 어려워서 젊은이가 빵을 하나 훔쳤어. 경찰서에 갔어. 또 그렇다고 나와도 해결 안 되니까 또 훔쳤어. 그 다음에 경찰서 간 게 아니라 이번엔 구류를 살았어. 또 했어. 10번째는 이제 교도소에서 오래 살게 됐는데, 빵만을 10번째 훔쳤다고 해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나라 돈을 수백을 훔쳐도 그냥 우연히 나옵니다. 그게 제대로 법입니까? 살기 위한 것은, 옛날에 뭐 장발장선, 살기 위한 것은 나라가 책임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되도록 한 책임도, 나라 책임도 있어. 그런데 그 균형을 내려야 되느냐, 항상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봤더니, 함께 공부해서 됐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누리려고 한다고 할까? 아니면 막 그걸 권력을 자관 행사한다고 그럴까? 검사는 검사일 뿐이지 죄 지은 사람만 무서운 것이지, 죄 졌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어요. 받았는데 그냥 검사라고 그러면 무섭고, 또 검사라면 자랑스러워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미국이 어떻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낫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검사들, 변호사 있지만 처음에는 일단 변호사로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검사로 먼저 가기도 하고, 여기는 대체로 노련한 사람 아니고는 검사는 주로 수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기소하는 일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한국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렇게 하려다가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 저기 걸려 있잖아요. 그걸 안 놓기 위해서. 어쨌든 공부는 그것이 너무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그래 누려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때가 되고 벗어나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모든 것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공부. 외우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음악 잘합니까? 그 사람이 미술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재를 옛날엔 잘 읽는 사람을 천재라고 했는데 지금 의미가 좀 달라요. 공부 천재 그 소리 아니에요. 잘 읽는 놈 모르고 음악 천재, 미술 천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천재성이 그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마저도 음악이나 미술도 역시 기술입니다. 공부 기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때 우리 피아노 치는 것도 열심히 해서 막 외워가지고 손가락 움직이면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피아노 칠 때 막 치는 걸 보면 이게 도레미파솔라서 이게 도 눌려야지 화 눌려야지 그래서 눌려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가져요. 저절로. 잠재의식에서 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기술 최면이라는 건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정보를 알아내서 그걸 치료하는 것은 최면 의술이고요. 잠재의식을 훈련시켜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기술이 공부 기술입니다. 똑같아요. 잠재의식을 어떻게 이용하고 훈련시키느냐. 자, 그래서 공부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넓고 그래서 학습한다. 그래서 학습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학습, 공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우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것을 가르치는 미분적분 이 문제 푸는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푸는 요령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키자.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이라고 해서 주제는 공부 기술이지만 실제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에 김태경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김정원입니다.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있길래 나도 이제 그 주역을 공부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내가 미국까지 이렇게 떠돌아서 왔을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 주역 또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역을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분한테 내 이름을 하나 새로 나 호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1년, 한 달 동안을 어떻게 있더니 태경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쓰면 오래 살고 부자지고 다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내가 김태경입니다 그런 소리는 안 씁니다. 한의원 그 이름에 태경 재활치료 전문 한의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주로 거기에 쓰고요.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그런데 내가 또 김정원 그러니까 정말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내 비즈니스와 연관시켜서 요것은 김태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즈니스와 연결시켜서 제가 쓰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제가 전에는 한국에서는 그 생물을 공부했고요. 여기 와서는 경산 한의대에서 6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드랜드 대학으로 와가지고 오래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의원도 하고 마음치료도 하고 천재교육연구소라고 해서 요 문제도 조금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돈이 되는 것은 한의원과 마음치료 클리닉 요것이 이제 돈이 되는 거고 천재교육 요것은 주로 교육신문 이런 데다가 이용해서 요것을 잘 알려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으면 싶어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오래 전입니다만 학습하는 방법 학습 이것도 요 책을 기본으로 해서 연재를 오랫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요 책은 2019년에 나왔나요? 어쨌든 학습하는 방법 학습 요것을 앞으로 요번 시간까지 6시간, 7시간 남았나요? 2번 하고 한 번은 휴일이었으니까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얘기를 삽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면 들어가는 말 오늘은 대개 서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잠재의식의 이해, 공부, 기술 어떻게 하는 거냐, 실제적으로 기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준비,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드리고 인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들어가는 말로 이 지금 D는 PST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원래 LA 교육부에 있는데 우리 한국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학교가 한 10몇 개 있는데 거기 교육감이 이제 따로 있고 여기에서 강연을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좀 몇 시간 한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여기 있듯이 G는 PST라는 건 성적이란 말이죠. 그레이드. 이 성적은 학생과 선생님과 시간과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전부를 다 P에 따라 다른다니까 학생 개인에 따라서도 성적이 달라지고 선생님에 따라서도 학교와 선생님에 따라서도 그것이 달라지고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학교에서 학교와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요점은 타임이다. 시간이다. 공부는 시간이다. 그래서 누가 많이 공부하느냐 이거는 따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4당 오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게 4당 오락입니다. 지금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게 시간 얘기죠. 시간.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 개인 요걸 주된 그 함수로 삼는다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함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시간을 가만두고라도 시간을 많이 않고
시간을 6으로 또는 10으로 되고라도 이 함수만 변화시키면 공부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건 어쩔 수 없고 시간은 함수다 그렇게만 생각해 왔거든요. 이걸 좀 바꾸자는 의미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는가 그거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극과 감각 과정 옛날 고등학교 때 좀 배운 것이긴 하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극을, 목소리를 또는 빛을, 냄새를, 맛을 오면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수용기에서, 그러니까 빛을 수용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눈이죠. 소리를 수용하는 기관은 귀입니다. 냄새를 수용하는 기관은 코입니다. 냄새를 눈으로 맡을 수는 없는 거죠. 냄새 맡는 세포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맛을 아는 건 혀. 따뜻하고 차고 누르고 아프고 하는 건 피부에 있습니다. 일단 그 자극이 수용기에 들어오면, 여기서 수용기라는 건 그 빛을 느끼는 세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빛이 들어왔어. 눈 속에 있는 망막에 세포가 있어. 거기서 느껴서 빛을 보냐? 그게 아닙니다. 일단 그게 들어오면 변화시켜요. 전기의 신호로, 빛의 신호를 눈에 있는 망막의 보는 세포에서는, C세포에서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소리를 전기로. 모든 건 우리 몸에 다 전기 시스템입니다. 전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기로. 냄새도 화학물질이지만 그것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줘요. 맛도 혀에서 전기의 신호로. 따뜻하고 춥고 누르고 아프고 하는 것도 전기의 신호로. 그 전기의 신호를 받는 영역이 따로따로 있어요. 빛을 받아들여서 눈에서 그걸 전기로 변화시켜서 보내는 곳이 시각령이라는 곳입니다. 따로 뇌에 일부 따로따로 있어요. 청각령, 후각령, 미각령, 또 온냉학교는 피부감각령. 만약에 시각령이 훼손되면 눈을 못 보겠죠? 자, 눈을 못 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이 다쳐서 못 보는 경우, 수용기가 고장나도 못 보겠죠? 수용기는 멀쩡한데 저 속에 있는 망막 세포가 잘못되면 또 못 보겠죠? 전기 신호로 변화 못 시키니까.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시각령 자체가 작동 못하면 또 못 보겠죠? 그러니까 중풍을 앓는다든가 예를 들어 어떤 병을 앓았을 때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시각령이 부서졌어. 그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령으로부터 이제 보는 감각을 느끼고, 청각령에서 듣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후각령에서 냄새를 느끼게 되고, 미각령에서 맛을 느끼게 되고, 따뜻하고 차고 이렇게 누르냐 아프냐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서 우리는 보통 이제까지 이렇게 배웠죠. 빛은 어디서 느껴? 눈에서 빛을 느끼고 빛을 본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눈은 일종의 컨버터, 변환부일 뿐입니다. 실제로 보는 것은 감각력이라고 하는 브레인, 뇌 부분, 뇌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뇌에서 다 한다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마음과 생각과 실제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몸과 어떤
우리 생각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이에서 이 혼과 그러니까 혼과 실제 우리 몸과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게 이제 마음입니다. 거기서 생겨난 게 이게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구에 살기 위한 옷입니다. 옷. 여러분도 다 그게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지만 나는 이 속에 들어있고 이것은 지구에 생활하는 사람은 지구에서 사람으로 생활하려면 서로 비슷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만들어 준 거지, DNA에서. 나는 여기 있어요. 이게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한의사가 아프면 치료하고 또 의사가 아프면 치료하고 뭐 여기가 째져서 꿰매요.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병은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아픈 겁니다. 틀리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마음을 치료해야 되고 몸이 아픈 것은 몸을 치료해요. 어떤 사람은 몸을 잘 타고 나서 굉장히 미남이고 미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뭐 좀 밉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런 DNA를 받았는데. 근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고민이지만 그건 내가 지구에 잠시 생활할 때 필요한 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몸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죠. 이걸 못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생의 문제는 정리해서 얘기하면 집중력, 기억력, 우리가 얘기할 때 기억의 재생, 공부하는 의지, 속독력, 빨리 읽는 것 이런 것들이 학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작용을 하지만 그것도 예를 들어 집중력과 기억력과 기억의 재생력과 공부하려는 의지, 빨리 읽는 속독력 이런 것이 학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고 본인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연습하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요. 개인이 그대로 있다면. 그래서 공부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나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뭐가 최선입니까? 뭐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못 온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있는데. 우리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줄 알아요. 세상에. 그래서 마음부터 바꿔야 돼.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이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이지 방법이 틀림없이 있다. 있을 거야. 어느 시기에 가면 그 방법이 생각날 거야. 하고 계속 또 찾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느 날에 그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물론 안 떠오를 때도 있죠. 그렇게 잘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떠올라야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공부만 뒤다 사전 외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모르겠고 그때 별거 아니고 막 뛰어놀고 뭐 배구장이로 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컴퓨터 큰 회사 사장도 되고 그에서 수천억 셀 수 없는 돈을 벌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혁신이죠, 혁신. 우리 요전에 지금도 그 소리 씁니다만 이노베이션이라는 소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혁신을 해서 지금 4차 혁명에 들어와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만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육에서도 혁신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다 새로 생각해요. 새로. 교육 혁신 이렇게. 그래서 잘 가르치려는 연구, 교육 방법, 교육 기술, 학습 도구도 연구해야 되고, 그렇지만 교육 방법을 좀 바꾸고 교육 기술을 바꾸고 학습 도구를 바꾸고 옛날에 이렇게 분필로 쓰던 걸 이런 걸로 쓰고 지금은 안 쓰고 이런 걸 쓴다고 해서 물론 조금은 발전이 되지만 그것이 혁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은 이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거지 이런 걸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막 어떤 이런 기부 환경을 바꾸면 혁신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생물 선생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눈은 빛의 자극을 그 눈 속에 있는 망막이 있어요. 망막의 시세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컨버터일 뿐입니다. 눈이 없으면 그럼 못 봅니까? 눈이 없어도 볼 수는 있어요. 지금껏 못 봐도 옛날 경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40세가 됐으면 어릴 때부터 쫙 봐온 게 있죠. 스쳐 지나온 것까지 오감으로 전부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천연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눈을 감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금 것은 아니라도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면 어쨌든 전기의 신호로 변환시킬 뿐이고 이 전기의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서 여기는 변환이 시각용으로 가는데 그 전기선 같은 것이 신경입니다.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용으로 가죠. 대뇌의 시각용에 이르러서 시각용에서 분석을 해요. 아, 이것은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어떤 모양이다, 밝기가 어떻다. 전부 다 그게 분석되고 그것이 이제 종합된 것이 우리는 본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 컨버터일 뿐이고 눈은 보지도 않았고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브레인이 뇌가 보는 것입니다. 뇌가. 전혀 그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소리의 자극을 청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기의 신호로 변환시킬 뿐입니다. 변환시켜서 청세포라는 전기선, 전기의 통로입니다. 전기선이 꼭 구리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포로도 할 수 있어요. 요새 컴퓨터도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컴퓨터도 이것도 이게 128기가입니다. 옛날에 1기가기만 해도 컸었는데 지금 자꾸 줄어드니까 앞으로는 어떤 그런 물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단백질 분자로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엄청나지죠. 우리 뇌는 단백질 분자로 만들어진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연구를 해서 뇌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여기에는 128기가밖에 저장을 못해요. 더 크면 뭐 테라바이트도 오는데
우리 머리는 얼마나 되냐? 얘는 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70평생을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뭐 한가 모든 것을 참 여기다 저장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까지 다 저장하고 있는데 100년간을 해도 20%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 10%못 쓴다고, 지금은 뭐 20% 가까이 쓰는가나 모르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 10% 넘겨 쓰는데도 문화가 이 정도로, 지구 문화가 이 정도 발전했어요. 20%를 넘어 쓴다면 이 문화 문명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참 고등학교 공부는 60년대니까 60년, 50년 전에는 사실은요, 전화기도 보통 집은 없었습니다. 전화기 있으면 자산의 집이었어요. 그 전화기도 개인 소유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전화기를 사고 팔고 그랬어요. 비쌌습니다. 전화기가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청색전화라는 게 나왔어요. 청색전화는 내 소유는 아니지만 그냥 설치해줬다가 안 쓰는 도로 가져가고 번호를 또 수수하고 하는 걸 청색전화라는데, 지금은 백색전화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전화기. 그때만 해도 전화기 집에서 전화기가 컸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쯤 이렇게 되니까 삐삐, 그게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 삐삐라는 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빨리 건너온 거예요. 한국에서 발달된 게 아니라. 삐삐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핸드폰이 있겠지만 우리는 군인들 가면은 무전기가 있습니다. 요만하게 크게 들고는 개인용 무전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상용화 시켜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용했어요. 그야말로 핸드폰이야. 손으로 들고 다니는.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달고. 얼마나 부럽던지. 전화는 우체국이나 전화국에 가서 하거나 집에서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들고 다니면서 하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뭐 가면서도 얘기하고. 그것이 조금 있으니까 페이지 삐삐가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아주 지금으로선 좋아하지만 정말로 핸드폰이 나오고, 지금은 그 셀폰으로, 그게 폰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컴퓨터 아닙니까? 소형 컴퓨터지만 그 저장 능력이나 이런 게 뭐 굉장하죠. 옛날 처음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1900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주로 타자로 했어요. 공타라고 해서 모든 이런 출판물도 공타로 해서 틀리면 지우고 다시 타자하고 타자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썼는데, 그 이후에 최초에 나온 것이 286, 삼성하고 대구에서 하는 컴퓨터 286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286, 386, 486.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온 건데, 그때는 부팅을 하면 부팅을 따로 했어야 돼요. 이런 종이같이 생긴 요만한 걸 싹 집어넣어서 부팅 시킨 뒤에 빼내고, 또 다른 걸 이제 이런 저장을 집어넣고 이제 컴퓨터를 치고, 그래서 저장을 딱 하고 빼냈다가 가지고 있다 또 끼워서 보면 그게 다시 나타나고 수정하고. 얼마나 편리했는지. 이 타자로 하면 치다가 틀리면요 새로 쳐야 돼요. 아니면 지우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지운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 컴퓨터는 뭐 아주 좋고 지울 수도 있고 굉장히 엄청난 시대다 그랬는데, 그 후에 몇십 년을 지나면서 지금은 뭐 그때 그것은 참
고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혀는 맛의 자극을 전기의 신호로 전환시킬 뿐 맛을 보지도 볼 수도 맛을 본 적도 없습니다. 브레인이 하는 겁니다. 피부에서는 온냉, 아통 이 네 가지 감각을 다 해요. 차고, 따뜻하고, 어떤 닿고, 누르고, 아픈 감각이 네 가지 감각이 퍼져 있어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온각은 따뜻한 건 온점에서, 찬 것은 냉점, 냉점은 찬 것을 느끼는 세포죠. 그게 모여 있어요. 냉점이라고 합니다. 누른 걸 느끼는 압점, 아픈 걸 느끼는 통점. 그 전기신호로 전환시킬 뿐이지 차고 따뜻하고 누르고 아프고 하는 것을 피부에서 느끼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느낀 적도 없어요. 피부를 꼬집으면 아프죠. 아픈 것은 그것이 쭉쭉쭉 전달해서 뇌에서 아프네?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상하니까 소리 질러라.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뇌에서 시키는 거죠. 모든 것은 브레인이 합니다. 뇌가 하죠. 뇌가 보고, 뇌가 듣고, 뇌가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각을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감각이 주어지면 그 감각은 어떤 것은 영상 기록, 어떤 것은 소리 기록, 말하자면 냄새 기록, 이런 감각 기록으로 브레인에 완전히 기록돼 버려요. 컴퓨터처럼. 컴퓨터가 우리 브레인을 흉내낸 거라니까. 인쇄된다고 그래요. 브레인에 인쇄된다고 하는데 브레인에 기억돼 버려요. 한 번 기억된 것은 계속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재생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감각한 것은 더 이상 감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한 번 입력했으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잖아요. 재생하면 되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공부 얘기한다면 한 번 공부한 것은 영어 시간에 한 번 강의 들은 것은 이미 기억이 다 돼 있어요. 정신 차려서 들었다면, 정신 집중해서 들었다면 이미 다 있어 있어. 근데 왜 그걸 또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꺼내서 복습하고 꺼내서 복습하고 하면 되지. 그런 소리입니다. 더 이상의 감각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본 것은 다시 보지 않아도 마치 꿈속에서 어느 것이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죽어서 세포가 썩어버리면 그때 없어지지만 썩어버림이 아니라 내가 영혼이 몸을 떠나면 없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같은 이치로 한 번 들은 것은 무엇이나 몇 번이든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것 있죠. 어떤 뭐라고 할까 좀 자극적인 어떤 얘기를 누가 들었어. 그러면 그것이 자꾸 생각나요. 진짜 그 소리가 막 귀에서 전갱해. 그렇죠? 요전에 참 코로나 이전이니까 5, 6년 됐나요? 저 버지니아 그 주에서 그때 당시 19살 먹은 여자죠? 여학생을 할 일이 다르다 말았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오기 전에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임정인가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금방 물어보는 소리가 기억을 지울 수가 있죠? 기억 지울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예,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죠? 그랬더니 좌우간 기억을 지울 수 있다니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비행기 값도 들고 여기서 책을 내면 돈도 들고 나한테 치료비도 내야 되고 원래 치료비는 일요정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많이 걸릴 땐 2시간. 일요정에 지금 300불을 받습니다. 전에는 500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 치료사 이 사람들은 700불, 1000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아픈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내리고 온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와서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마켓에서 일어났는데 여기 애하고 같이 올라보니까 거기 열흘간을 쉬고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도 얼마 많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큰 호텔은 잡을 수 없고 가장 싼 곳인데 그 중에서도 괜찮고 깨끗하다고 생기는 곳을 예약해놓고 그쪽으로 안내를 했어요. 근데 처음 딱 와서 그 학생이 얘기하는 소리가 제 2년 동안에 있는 기억을 전부 지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2년 동안의 기억을 다 지워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굴도 굉장히 이뻐요. 지금 미인이에요 말하자면. 고등학생 때 공부도 잘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제대로 돌아다니게 놔두지 않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빵집에 가서 일하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데려다주고 시간이 되면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성 간에 남자하고 이게 친구 간에 접촉할 그런 어떤 시간이 별 기회가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빵집 가서 일할 때 어떤 남미 잘생긴 청년이 얘를 좋아했던가 봐. 어떻게 묘하게 시간이 돼서 단둘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붙잡고 뽀뽀를 했대요. 근데 혀가 입속으로 쑥 들어오더라. 그 표현이 쑥 들어왔는데 그 뒤부터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크면 남자친구도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손도 붙잡고 키스도 하고 다 그러는 거야. 그게 정상인 거지. 그건 아는데 온통 그 생각만 난대요. 다른 소리 들리지도 않고 그 생각만 난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생각만 하니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돌았다고 미쳤다고 아버지까지도 미쳤다고 쟤는 미쳤는가 봐 그러고 그런데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학교에서도 카운슬러도 많이 받고 학교도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미쳤다고 형제도 미쳤다고 돌았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돌았다고 그러니까는 저는 안 돌았는데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LA 어떤 사람이 치료 그 나쁜 기억은 치료한다고 없앤다고 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2년 전인데 다 지워주세요. 근데 사실은 기억은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온통 지워버리면 2년이라는 인생의 공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를 지우는 건 되지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새로운 윤정이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최면 연습을 하고 최면 들어가게 하고 최면 들어가서 남녀 사이에 사랑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상인 거라든가 이런 교육도 다 시키고 또
마인드 컨트롤로 이 마음도 좀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고 그래서 한 5일 정도 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윤정이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갈 때도 되고 그래서 깊은 초면에 들어가서 윤정아 이전에 여기 오기 전에 윤정이 정말로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윤정이가 거기 있다. 보이냐? 보인대요. 너는 지금 여기 있고 옛날 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20을 셀 텐데 하나 셀 때마다 옛날의 윤정이와 지금의 네가 멀어진다. 점점 10m씩. 그래서 20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사라졌다. 옛날의 그 윤정이 사라졌다. 이게 여기 있는 건 새로운 윤정이에요. 새로운 말하자면 그 희망에 벅차는 윤정이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어머니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과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과거를 얘기해서 다시 기억을 완전히 지운 게 아니라 먹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기억나게 하지 말고 절대로 가족들도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카톡을 연결해 놓고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해라. 그러면 거기 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6개월에 또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와서 전화 받으니까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왜 또 무슨 생각이 나요? 문제가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괜찮으면 왜? 그런데 그 생각은 안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 괜히 뭐라고 지금 이제 우리 섹스하는 그 생각 그 모습 그것이 온통 머릿속에 막 또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건 경험에 의해서만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다중인격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중인격이라는 건 우리가 죽으면 원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데 갑자기 세상을 뜨고 나오면 그 영혼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나 떠날 때가 아닌데 어떤 사고로 됐을 경우에는 그게 떠돌아요. 그런 걸 떠도는 인격. 여기서는 귀신이다, 영혼이다 그러는데 어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인격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인격하고 같이 있게 되죠. 그걸 다중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어도 아무 일 없이 평생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인격은 내 인격을 눌러버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부산에서 중국집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없어졌어. 아들이 생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광고 오고 못 찾고 근데 몇 년 후에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있다. 근데 무슨 일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통 위반인가 무슨 사고가 있어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지문을 검사한 결과 나온 거예요. 이제. 지문은 다 등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얘기해봐요. 뭐는 어떻게 해서 서울서 부산까지 오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나 하면 또는 이것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아를 눌렀다 안 눌렀다 내가 됐다 저렇게 됐다 순간적으로 그런 걸 이제 다중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배를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인격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뭐 미쳤다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걸 이제 쫓아내는 기술도 있어요. 있지만 그러지 말고 한국에 가서 한번 조용히 지내보라고. 이모 집에 그래서 갔었는데, 이모 집에 갔을 때는 전혀 괜찮았대요. 여기 오니까 또 그렇대.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얘를 한국으로 보내세요. 한국에 가면 괜찮다는데 여기에 왜 묶어 두려고 합니까? 이모 집 보내세요. 아마 거기 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해결은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내가 이제 완전 치료를 한 게 아니지만 해결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불의는 그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억을 이제 지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계속 평생의 기억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여기 속에 있어요. 한번 그렇게 감각은 많이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본 것은 다시 보지 않아도 마치 본 것처럼 몇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다시 듣지 않아도 몇 번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그러죠, 그걸. 몇 번씩 들을 수가 있어요. 기억하는 기술이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책을 한 번 읽었어요. 정성들이 읽었어. 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 하나를 풀었어요. 정성들이 풀어서 기억이 됐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그렇다고 또 풀고 또 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재생해내면 되는 거지. 같은 이치로 한 번 들은 것은 무엇이나 몇 번이든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고, 이미 감각한 것은 어느 것이나 외부 자극이 없어도 반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인드 컨트롤 기법으로 대상과 감각의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걸 마음 조절이라 한다면, 그래서 그걸 러닝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써요. 학습,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브레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브레인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기서 브레인 컨트롤이라는 것은 브레인을 이용해서 재생하기도 하고 기억이 잘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하게 하고 복습도 시키고 발표도 하고 빨리 읽기도 하고 빨리 외우기도 하고 기억해내기도 하고, 시간의 외부 변성을 위해서 학습과 복습을 하고 자면서도 공부하고, 이런 걸 시킬 수가 있어요. 한 5년 전에 내 같은 한의사인 어떤 분, 지금 이제 말하면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UCLA에 나오고 해서 아주 유명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LG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능력이 탁월하니까 사장이 한국에 보내줄 테니까 한국에서 LG 회사의 젊은이들을 한 2,000명 모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 의뢰를 받았어요. 받고 얘기하고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특히 자기는 많은 사람 앞에만 서면 말도 안 나와. 무슨 얘기 할지도 몰라. 막 잊어버렸어. 정신없으니까. 그렇다고 나를 찾아서 나보고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몇 번은 치료를 했습니다. 깊은 쯔면 속에 들어가서, 네가 이미 말할 원고는 다 써놨어요.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1시간 한 얘기를 다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는데도 불안해.
잊어버릴까 봐서, 또 많은 청중 앞에 가면 무슨 소리 안 나올까 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야,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원고를 찢어버려라. 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 뒤에 끝에 가서 외치겠습니다. 나는 1000명 아니라 2000명, 3000명이 있어도 내가 생각한 바대로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암시를 하고 크게 외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끝냈어요. 그랬더니 가기 전에 여기 간부들 LG 뭐 여러 가지 간부들하고 이제 골프 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다고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치료했어요. 치료하고 나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강연 시간이 나는 자는 11시쯤 되니까 거기 강연 시간이 됐어요. 나는 이제 10시쯤 자는데 한 11시쯤 됐는데 막 전화가 울려요. 내가 원래 잘 안 받는데 계속 울리길래 받았더니 저희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그 강연이 끝났는데 잘했다고 하나 막힘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잘했다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하는 소리를 꼭 전해달라고 그 얘기를 전화를 받았노라고 그 전화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까지 전화했겠습니까? 이 최면이라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한 위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습하기 등등의 학습과 관련한 어떤 일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힘을 쓰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걷게 할 수도 있고 못 걷게 할 수도 있고 걷는 것도 빠르게 걷게 할 수도 있고 못 걷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일반 의식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의식. 근데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 일반 의식, 의식, 생각 이것이 난데 잠재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나예요. 그럼 내가 둘인가? 그런데 어쨌든 의식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은 나의 우리 몸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일반 의식은 10%밖에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내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일반 의식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의식도 나고 잠재의식도 난데 나의 일반 의식은 나의 잠재의식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명령할 수가 없어.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게. 그런데 명령의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최면이라는 기술입니다. 내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어. 공부를 왜 내가 나에게 공부를 하게 하고 복습도 시킬 수 있고 발표도 잘하게 할 수 있고 빨리 읽게 할 수도 있고 기억나게 할 수도 있고 보통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때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종교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무식하다고 얘기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러닝 마인드 컨트롤로 근본 올리고 그의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의 근간입니다.
성적의 중요한 함수인 학생 문제와 시간 문제. 뭐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도 바꿔버릴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바꿔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선생과 학교는 놔두고 나하고 시간 그 함수만 바꾸면은 G라는 성적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이제 우리 의식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조금 더 합니다. 좀 의식 구조. 의식 구조는 잠재의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꼭 뭐랄까요? 얼음 덩어리가 물에 들어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대개 얼음 덩어리를 물에 넣으면 90%는 아래에 있고 10%만 위로 떠오른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얼음은 얼으면 10%만 늘어납니다. 부피가. 늘어난 10%만큼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배가 지나가면서 부딪히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10배, 그것을 10배 정도가, 9배 정도 크기가 물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타나 있는 10%를 우리가 일반의식,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90%를 우리는 잠재의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재의식 기능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의식,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도 나고, 그런데 일반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잠재의식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기 학교 올 적에 운전하고 왔어요. 운전할 때 오면서 계속 길 쳐다보고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러고 왔습니까? 오늘 학교 가면 공부 기술을 배운다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할 건지,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른 생각을 숨겨내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 와 있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몰라. 그렇죠? 어디 저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잘 왔어.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우회전 좌회전하면서 잘 왔어. 잠재의식이 다 한 일입니다. 잠재의식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잠재의식을 통해서, 잠재의식 눈을 통해서 보고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교통규칙도 지키고 속력도 내고, 그 순간 내 생각은 일반의식으로 다른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안전하게 온 것입니다. 잠재의식이란 그런 거예요. 잠재의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스쳐 지나간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당시의 경험대로 기록하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 저장되어 있어요. 오감으로 색깔까지 다. 제가 그러면 그 기억이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이 머릿속에 기억도 있을까? 그걸 나도 한참 생각을 했어요. 어느 때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모든 게 기억으로 다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는 캄캄한데 어떻게 기억하냐? 태아는요, 지금 우리하고 능력이 달라요. 뱃속에 있을 때에도 오감으로 다 느낄 수 있어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밖이 보이고 냄새도 나고 다 오감으로 다 느껴요. 20년 전에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서 태아는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가란 그런 연구 주제로 연구를 한 일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감각을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 능력이 낳자마자 그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봐야 보이고 빛이 있어야 보이고 태아 때의 기억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아일 때의 기억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을 하나 치료했을 때인데 어떤 여성분인데 괜히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죠? 내가 갈 곳은 저기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운전하다가 다리에서 난간을 부딪히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갈 곳은 저기니까. 그런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뭐 5살, 4살 때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 태아 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거기 그것에 대한 녹화한 것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소리로만 되어 있는 거지만 모습도 좀 있구나. 교육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대. 아마 들어보니까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는데 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긁어내려고 옛날에 긁어낸다고 그랬어요. 뛰는 거 옛날에 약도 없고 그러니까 긁어냈어요. 진짜 어떻게 긁어냈냐면 수저 같은 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아가 붙어 있거든요. 요만하게 걸려 있으면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긁어낸다고 그랬어요. 실제로도 긁어내려고 했던가 봐. 그런데 뭐 숟가락 같은 게 뭐 들어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온몸을 움직이고 있대. 해보라니까 막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막 구불더라고요. 나 혼자 잡을 수도 없어. 예, 그때는 학생들이 같이 있을 때니까 막 안아다가 눕히고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그래서 깨어나게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하라니까 자기가 그걸 들어오려고 했는데 피해서 난 거야. 그냥 긁어내지 않고 그냥 낳게 된 거야. 근데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치료할 때는 그때 당시 엄마가 하도 가정이 그때는 어려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이나 그때의 엄마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한 거지. 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제는 그때 성명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랬구나. 나를 그래서 이해하는 순간 이제 마음이 바꿔지죠.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요. 치료할 때는. 그러듯이 당시의 경험대로 그대로 아까 막 그대로 해보라니까 둥둥 둥글어요. 그대로 경험됐습니다. 그 당시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50 먹었다고 해서 50살 때의 경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경험대로 4살 때의 경험은 4살 때의 경험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한 번 기록된 것은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꼴통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꼴통꼴통 그러죠. 노인들 생각 안 바꾼다고. 생각 안 바뀌어요. 바꾸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생각은 안 바뀌는 겁니다. 전에 내 딸이 지금 결혼해서 벌써 한 50 가까이 됐는데 47 정도 됐는데 그 전에 한국에 있을 적에 30살 그때 어떤 남자하고 사귀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한번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울먹이면서 뭐 나 말고 다른 애도 알아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다녀서 속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얘기했어요. 야, 노름하고 지집질은 못 고친다. 평생. 노름하는 놈 손으로 노름한다고 손 끊었더니 바로 발로 했다더라. 못 끊어요. 노름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거기하고 끊어라. 끊고 미국이 들어오너라. 그래서 이제 미국 들어왔어요. 안 됩니다. 그게. 근데 바꾸는 방법은 있어요. 최면에 깊이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없고 한번 잘못된 기억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걸 진짜로 아니까. 세 번째, 잠재의식의 정보와 저장 능력.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냐 모릅니다. 초대형 컴퓨터보다도 더 초대형이고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더 초정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은 틀리라도 우리가 멍청하다 영리하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특수해요. 율법전서 뻥뻥 외운다고 영리하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외우는 그건 그 부분에서는 영리하지.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합니까? 과학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마다 이제 좀 달라요. 어쨌든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재의식의 정보를 당시의 순간처럼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어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그때 잊지를 못해. 생생해. 정말로 생생합니다. 생생하게 생각나요. 맞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건 자극적이 아닌 거라도 생생하게 돼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오지. 그것은 이제 최면을 통해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잊어버렸던 기억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거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만 트위먼 목사님인데 산길을 가다가 추락하고 부딪혔어. 어떻게 된지 몰라. 많이 다쳤어요. 지금도 아파. 그래서 이제 치료도 해주고 그랬는데 누군지도 몰라. 차는 앞에서 탁 봤는데 어떻게 된지 몰라. 그래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크로즈업 시켰어요. 앞에 차가 온다. 저 번호판을 쳐다봐. 맞냐? 맞대. 번호판을 크로즈업 시켜서 읽어보라니까 7글자 중에 4글자를 읽어내더라고요. 4글자만 알면 그냥 잡을 수 있어요. 그거. 누군지. 그래서 이거 경찰 리포트 해가지고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미 그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쩌면 도망갔겠냐 이거야. 그런 사람을 잡아봤자 뭐 죄는 줄 수도 있어도 이미 나는 몸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냥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겠다고 그래서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의 그 승인하에 녹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순간에 본 것도 기억해낼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자기가 계주인데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분이 줬다고 막 우기니까 그래서 안 받으면 확실합니까? 안 받았대.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둘 사이에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받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지는 않았어요.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건 그렇다고 해도 양쪽에 인정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두 사람 간에. 그렇게 맞으면 그런 상황도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것까지 생생하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잠재의식은 죽어서 뇌세포가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는 순간까지 죽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온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떠나는 순간 이 몸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여기 옷 벗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주룩 주저앉아버려요. 그 순간 그러다 보면 몇 초 사이에 세포가 이제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썩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뇌세포가 완전히 활동을 중지하는 순간까지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는가 했는데 살아났어. 그건 아직 안 죽었다는 소리죠. 뇌세포가. 숨은 멈췄어도 심장은 멈췄어도 잠재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24시간 깨어 있어요. 일반 의식만 잠들어요. 일반 피곤하면 잠들고 깨고 하는 건 일반 의식이지 잠재의식은 계속 켜져 있어요. 평생.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자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고프니까 젖달라고 그러면 깊은 잠 자다가도 젖 물려요. 저절로 젖 물려. 잠재의식이 깨 있으니까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러냐 잠들지 않는다는 소리는 계속 활동하니까 계속 공부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잘 적에 어떻게 자냐면 암시를 해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요. 자기 최면으로. 아까 나는 지금부터 잔다. 자는 동안 아까 공부한 내용을 계속 복습한다. 시작. 그리고 자기 자는 거예요. 계속 복습해. 나중에 누가 보면 저절로 답이 나와. 피아노 연주를 해야 돼요. 2시간 걸려요.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옷 입고 보니까 30분밖에 여유가 없어. 큰일 났죠. 한 번은 해보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 모르는 사람 모르지. 그때는 그게 절실할 때는 최면에 더 잘 들어가요. 자기가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서 눈 딱 감고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에 연주를 완주한다. 시작. 그럼 10분 동안 있으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10배 몇 배의 속도로 하는 거야. 몇 배의 속도로. 실제로 연습을 하고 가서 이제 연주만 하면 되고 그 증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가 자기 아들하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 뒤에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하고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걸 영화가 2시간 보잖아요. 10분 동안의 영화를 봐라. 그리고 명령을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손을 이러더래.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너 왜 손을 이랬냐니까 팝콘 먹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 운동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1분에 60번을 움직인다.
그래서 빨리 1분에 한 6번밖에 못 움직이던 사람이 60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1분에 10번 움직이던 사람을 1분에 한 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결코 잠재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6번째, 잠재의식은 인체의 모든 기관을 조절 통제하고 우리 몸은 모든 기관을 다 통제합니다. 잠재의식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여 보호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으로 하는 일은 내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권투하는 사람이 손이 빠른 사람이 이기죠. 야, 저놈이 내 얼굴을 죽여서 왼손을 내미네?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피어라 하고 피하려면 이 모구 움직이면 여기 근육이 움직여야 하니까 이쪽 근육은 오므리고 이건 펴져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순간 내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반 의식에 의해서 내린 명령은 뇌에서 근육까지 와서 실행되는데 빨라야 0.2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야, 주먹 온다, 피하자. 0.2초 걸려요. 0.2초면 주먹이 속도가 더 빨라. 이미 맞았어요. 그런데 딱 치자마자 피하잖아요. 잠재의식이 명령한 겁니다. 내가 피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피해졌어. 그럼 잠재의식이 얘기해요. 그래서 딱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잘 이용하면 그것들도 다 그런 것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몸에 신속히,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병원에서 중풍 환자가 5명이 입원하고 있는데 움직이질 못합니다. 휠체어만 타고 몸을 못 움직여요. 근데 느닷없이 독소 한 마리가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독소 한 마리가 5사람이 창문 열고 다 뛰어내렸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내렸어. 그러니까 풍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근육의 움직임이 명령하는 뇌가 어떻게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걸 잘 고치면 뇌 명령을 받게 하면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잠재의식은 움직이는 걸 다 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써서 그러지 다 써요. 어떤 부인은 불이 났는데 금고를 막 메고 나왔어. 얼마나 무거운지 들지도 못해. 들지도 못할 금고를 메고 나왔어요. 엄청난 힘이죠. 실제로 그런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실험적으로 최면 속에 들어가서 큰 철창 있죠? 철근. 보통 힘으로 못해요. 나도 못해요. 근데 쉬라고 하면 눈 하나 깜빡 않고 찡그리지도 않고 그대로 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이미 있어요. 삼손과 델라 영화 보셨죠? 그 삼손이 그 양쪽 벽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 그 정도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요 6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걸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걸 다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공부한 나는 잔다. 자는 동안에 아까 공부한 것을 아까 공부한 영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공부한다. 복습한다. 자는 동안에 복습한다 하고 시작하고 잘하고 있어요. 뭐 웃기는 소리냐 그러지만 이 6가지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그 이해하게 돼요. 모든 일은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 직전에요. 여러 사람을 많이 가르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좀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거나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 나하고 잘하는 사람들 한 6명씩 두 팀을 1년 반씩 3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냥 가르치면서 조건은 뭐라고 그랬다면 이걸 열심히 배워서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만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나로서는 이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걸고 했는데 뭐 그것도 1년에 하나씩이 아니라 평생 한 사람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서울 올 때 그 식당에서 모이면서 우리 밥도 먹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밥 먹고 그냥 얘기하다가 쉬어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치료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뭔가를 우리가 세리머니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 생각에 야 우리는 다른 사람 못 오는 거 계란판을 다 깔아놓고 들어올 때 그 위에 석석 걸어서 들어왔다가 끝나고 나갈 때도 석석 걸어서 나가자. 말이 그렇지 계란을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걷는다고 그러죠? 다 실제로도 깨지고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 최면이 잘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92살일 때 그분이 지금도 왕성하게 잘 계십니다. 그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계란 위에 내가 또 치료도 그렇게 암시도 해드릴 테니까 계란에 서서 걸어보세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면 그 세리머니 하는 들어올 때 나갈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그걸로 합시다. 뭐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뭔가 마음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모임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분이 무슨 가정에 와이프가 아프게 됐어요. 못 오잖아요. 못 온다고 하는데 이거 예고는 다 해놨는데 누군가 그걸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못 오게 돼서 야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의원에다가 그 계란판 20개짜리 판을 4개를 내가 사놓은 적이 있어요. 싸놨어. 5개구나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틀 전인데 야 그때 가서 그냥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야 미리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았다가 계란판 깔아놨어. 2개씩 깔아놓고 그냥 버떡 올라서면 안 되잖아요. 나도 내 최대한으로든 내 자기 춤에 들어가서 내 몸은 새털처럼 가볍다. 그래서 계란에 올라서도 깨지지 않고 나는 계란을 걸을 수 있다. 그걸 수없이 되뇌야 돼요. 요만큼도 의심하면 안 돼. 깨지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시를 계속해서 수천 번 되놓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냥 그 의식 속에서 딱 해가지고 올라섰어요. 올라서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리 하나에 아무리 여러 개의 계란을 밟으려고 해도 5개밖에 안 밟아져요. 하나, 둘, 셋, 넷, 5. 돼 있으니까 10개 밟으려고도 안 돼. 5개 최대한으로 밟아야 5개 아니면 3개 5개를 밟는다 하더라도 제가 80kg입니다. 근데 그냥 양쪽에 있으면 10개 위에 서 있으니까 좀 나서 올라설 때는 어떻게 되죠? 5개 올라서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5개 80kg이 맞으면 앞니에 걸려야 돼요.
말이 그렇지. 근데 나도 모르고. 그런데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좌우가. 그래서 천천히 해가지고 이쪽 발을 올려서 이제 뛰기가 힘들죠? 나는 가벼우니까. 뛰었어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리니까 올라가? 걸었더니 걸어지더라고요. 뒤로만 가고. 야, 그때 이제 가서 시범을 보였어요. 시범 보이는 건 더 자신 있지. 됐으니까.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한 번 됐으니까. 한 번 된 사람은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고, 여기에 찍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그게 묘기라고 해서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했어요. 할 수 있다! 계단 위에 올라가서 거둘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나중에 선생님을 해도 우리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내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할 수 있으면 다리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생각하면 막막하고, 막막하고, 안 될 것 같지만, 방법은 다 있어요.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지금은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분명히 이건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어느 순간에 대해 생각날 거야. 그리고, 아니,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하려고 하면 안 따르면 안 돼요. 그러고 있다가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하여튼 무슨 생각이 탁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그걸 해결하는 그게 되죠. 그걸 모든 걸 생각해야만이 그 방향으로 생각해야 그 생각이 나는 거지. 안 된다고 이건 안 될 거야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면 될 생각이 절대 안 나요. 그 생각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랬는데 말이 그렇지 쉽지 않지만 진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능력이 생겨나고 나는 못해 그러면 그 사람 올라가자마자 깨져요. 뭐 계란 위에 쓴다고 해서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공부는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니까 필요 없는 걸 다 일 필요는 없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도 공부 때문에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좀 방법을 알면 예를 들어 가장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가장 최면에 잘 들어갈 때가 조일 때.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할 적에 잠을 안 재웁니다. 저희들은 교대 오고 잠자고 오면서 못 자게 계속 와서 물어봐. 그러면 얼마나 정신이 없지. 그때 내 진실을 얘기해. 뭐 이렇게 했지. 그러면 술술 얘기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기해. 잠재의식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최면이란 잠드는 것과 똑같아요. 졸리는 것과. 아주 잠든 것 말고. 그래서 졸리는 상태가 바로 최면 상태예요. 따라서 최면을 따로 걸으려고 암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슬슬 눈이 뻘개서 졸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뭐 잘게 될 거야. 좋은 얘기를 해야죠. 항상 암시는 좋은 것만. 너는 지금부터 자도 돼. 자는 동안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계속 복습할 수 있을 거야. 복습한다? 자, 지금부터 잠드는 순간부터 복습 시작! 그리고 놔둬요. 자라고. 그럼 자고 나서 물어보면 대답을 뭐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요령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졸릴만 하는 쪽에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그게 받아들여지면요, 그걸 바꾸기까지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히 종교적으로는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하는 것도. 그게 이것을 잘 쓰면은 모든 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좋은 거고 잘못 쓰면 나쁠 수 있어요. 한 번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왜? 암시에 걸리니까. 암시에 걸려버리면요, 암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암시를 걸은 사람만이 풀 수 있어요. 내가催眠을 시켰으면 깨우는 건 내가 깨워야 해요. 자, 5을 세면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럼 깨어나. 내가 아는 옆에 사람이 아무리 5세 안 깨어나요. 건 사람이. 목사가 걸었으면 목사가 깨어나는데 목사 스스로도 어떻게 암시를 했는지 몰라. 하도 여럿이니까, 그죠? 어쨌든 좋은 목사님은 굉장히 인생까지 바꾸도록 해주시지만 어떤 그렇게 나쁜 쪽으로 빠진 또 목사님은 그렇게 나는 죽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催眠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좋은 말만 해야 돼. 너 못해.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바꿔서 너 할 수 있어. 지금 안 돼도 너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어렵다는 소리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더 잘 되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체면이 왜 혼적, 그러니까 체면에서는 그러니까 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세계가 예. 혼하고 영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왜 혼의 영역은 의지적인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을 혼이라고도 영이라고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혼과 영을 다 영혼, 혼, 뭐 이거 인격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그 영혼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멘 하세요. 순간 수십 번 그러잖아요. 말끝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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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몇 년, 수천 번, 수만 번 하게 되면 그게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아멘이 저절로 돼요. 그리고